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텍 기업 분석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 실적까지 들여다보면서 기업의 이제 실적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결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바텍 기업을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제 자산이 4,200억 원 가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자산 구성으로는 이제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관계기업 투자, 유형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관계기업 투자에 574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기업 투자가 있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살펴보면 21년 기준으로는 약 38억 원 이렇게 이익이 잡혔으니까요. 수익률이 약 6.6%죠.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574억 원 정도의 관계기업 투자 자산 항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하고 기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고자산 증가분도 이렇게 좀 보이긴 하지만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 부분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증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현금 이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기업의 자산이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비영업 자산, 즉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등을 포함해서 전체 자산 중에 비영업 자산 중에 약 60%가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 부동산도 조금 있고, 말씀드린 관계기업 투자 약 33%로 해서 574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비영업 자산이죠.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비영업 자산은 총 1,763억 원이죠. 비영업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금융부채, 차입부채를 제외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제 금융부채를 보시면 장단기 차입금, 리스부채 일부만 있고요. 총 보시게 되면 215억 원이죠. 제외하게 되면 순 비영업 자산은 1,548억 원입니다. 이 의미는 결국 기업은 자산 구성에 있어서 현금 부자다. 현금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좀 더 쉬운데요. 순 비영업 자산 1,548억 원 이렇게 파란색 잡힌 거 보이시죠? 일단 자산의 구성을 보시면 기업의 이제 ROIC가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엿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이제 영업 자산 이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여력에 있어서 다소 주저하는 기업의 이제 모습이 아니냐, 그런 자산의 구성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바텍의 비영업 자산의 구성을 자세히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60%고 관계기업 투자가 33% 수준이었습니다. 위에서 봤듯이요. 관계기업 투자 비중이 높았죠. 즉 관계기업과의 매입 거래라든지,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 거래 비중도 제법 있었고, 이런 실질적인 영업 거래라든지 교섭력 증대 효과, 원가 우위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 이 비영업 자산 중의 구성, 특히 이제 관계기업 투자 지분이 되겠죠. 이것은 마냥 여유 현금의 성격으로만 보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즉 지금 기업에 이제 현금이 많이 있긴 하지만 허투루 현금을 쌓아두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뒤에서 설명이 나오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 지표 보시면 역시 ROIC 28%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ROIC는 적어도 기업의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웩보다는 커야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웩을 보수적으로 산출해 본다면 13, 15%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압도적으로 ROIC가 높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 여력이 뛰어나다,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ROIC 15% 이상이 되는 기업들의 투자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부채는 총 1,354억 원이고 대부분 이제 매입 채무 등 영업성 부채로 구성이 되었죠.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전체 부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약 229억 원, 유동 비유동을 합산해서 229억 원은 계약 부채입니다. 계약 부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후에는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착한 부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로서 마냥 나쁘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부채의 17%가 뭐 229원이 계약 부채라는 사실, 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업 부채 총 1,1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채가 없는 모습이고요. 자본은 2,84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이익 잉여금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건실한 자본의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이 이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실적을 창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 21년 48%고요. 유동 비율 253%로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기업이 이제 특별히 종류주가 없습니다. RCPS, CPS가 없고요. CBBW도 없습니다. 스톡 옵션도 없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통주 14, 854, 256주 이외에 기업의 이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하는 주식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것이죠. 이렇게 희석 주식수가 없다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전성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상당히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뭐 좋게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실적 살펴보면, 일단 기업의 매출은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수출에서 발생을 하죠. 전체 매출의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조금 빠르게, 뭐 분기 실적보다 조금 빠르게 실적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 TRASS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해당 기업의 이제 수출 실적이라든지 금액, 직량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텍의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2022-1300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충분히 기업의 이제 수출 실적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업의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뭐 CT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죠.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에 있기 때문에 이 주소지에서도 화성시를 조회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바텍의 HS 코드와 시군구를 화성시로 검색을 해보시면 바텍 기업이 뭐 수출하는 이런 뭐 지금 엑스레이가 나오겠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감안해서 바텍 기업의 수출 실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조금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 보시면 22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실적 지금 지난 사업년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뭐 22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포인트죠.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22년 1월부터 3월까지 합산 금액이고요. 파란색은 21년 1월부터 3월까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증가한 모습, YY 19%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난 사업년도 매출액 추이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코로나 여파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액이 지지난 연도 대비 마이너스 10% 감소하며 역성장하였죠. 하지만 21년 빠르게 회복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플러스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사업년도 대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뭐 어느 정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21년 빠르게 매출액을 회복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보시게 되면 21년 일단 YY 영업이익이 655억 원 기록했고요. YY 108%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성장이 있었고, 21년 매출액 증가율이 39%였죠. 위에서.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108%나 증가했습니다. 이 의미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의미죠. 매출액이 1% 늘어날 때 영업이익이 1%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이 1%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2%, 뭐 3%까지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갖고 늘어난다라는 기업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좋게 잡히려면 기업의 이제 비용을 고정 비용 또는 변동 비용을 분류해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업 이익률 상승 효과까지 이어질 겁니다. 뭐 2020년 눈에 띄는 것은 마이너스 당기순 손실 218억 원이 잡힌 이유인데요. 뭐 지금 영업 이익까지도 흑자로 이렇게 잡혔는데 당기순 손실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당시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으로 428억 원을 인식했는데요. 뭐 레이언스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법 손실과 그 외로
그 별도로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까지 함께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단기 손실이 잡힌 겁니다. 결국 레이언스의 주가, 공정가치가 되겠죠. 떨어지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것 이외에도 관계기업 투자 손상까지 인식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기업이죠. 레이언스의 미래 현금 흐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관계기업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결국에는 손상차손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로 인해 바텍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얼핏 살펴보면 지금 손상차손 428억 원을 인식했다라는 게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참고로 레이언스는 2016년도까지는 종속기업으로 연결 대상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2017년 들어서 지분 매각을 함으로 지분율이 떨어져서 관계기업으로 분리된 기업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언스를 통해 지르고니아 분말을 생산, 그리고 에큐세라가 블록을 제조, 바텍 MCS가 유통을 하는 구조로 관계기업끼리 영업 유통망을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 레이언스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건 레이언스 20년 결산 기준이고, 물론 코로나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마이너스 순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무형자산 손상 차손 67억 원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무형자산 손상 차손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개발비죠. 역시 연구개발 완료 단계 근처까지 갔던 개발비 무형자산이 62억 원가량 결국 시장 가치가 사라졌다고 평가해서 손상차손이 잡힌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레이언스 미래 현금 흐름 혹은 주가, 즉 회수 가능 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결국에는 428억 원이라는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더불어서 바텍 입장에서는 지금 총 레이언스에 974억 원을 애초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부가는 574억 원으로 마이너스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해냐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보시면 특관자와의 거래 내역 중에 레이언스로부터 매입 거래가 약 582억 원가량 이렇게 있습니다. 즉 레이언스로부터 특별히 이제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도 적지 않은 비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관계자, 특관자와의 거래 비중이 많다면 혹시 원가 우위에 있는지, 가격 협상력에 우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의 이제 총 마진율은 21년 기준 49%고 지난 사업년도 대비 꾸준히 상승했죠. 영업이익률도 19%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관자와의 거래 내역 비중이 높은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레이언스겠죠. 특관자와의 거래 내역 비중이 높은데도 업계 평균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이라면 여러 가지 불리한 거래 정황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바텍의 경우에는 레이언스라는 특관자 거래를 통해 오히려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과 매입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수익률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2년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218억 원 발생했지만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오히려 511억 원으로 지난 3, 4, 5년도 좀 가장 높은 수준이죠. 결국에는 2020년 마이너스 실적, 장부상 손실일 뿐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텍의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 3, 4, 5년도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도 하고 배당도 하고 지금 재무활동까지 충분히 커버하는 우수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펙스 지출이 크지 않아서 FCF 잉여 현금 흐름이죠. 꾸준히 잡히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텍이 지난 사업년도 카펙스 무형을 포함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비교했는데 보시면 2016년, 2017년 이렇게 유의미한 간극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신규 시설 투자로 볼 수 있는 거고 캐파 증설, 캐펙스 투자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신규 증설 캐펙스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 감가상각비와 캐펙스 지출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20년도까지.
있는지,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시설 재투자 성도, 뭐 기계 설비라든지 유지, 보수 수준으로 캐펙스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1년 캐펙스 지출과 감가상각비 간극이 다소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의 이제 구강 내 촬영 진단 장비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생산 라인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형 제품 라인업을 신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를 보수, 유지, 개선한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 이유는 2020년도 구강 내 촬영 진단 장비가 3,375대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2021년 들어 14,700대로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 캐펙스 투자 지출 금액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생산 라인을 지금 신제품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 라인이라든지 라인업 같은 것을 좀 다각화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유지, 개선, 보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보도자료라든지 애널리스트 보고서 따르면 중국 공장에 지금 캐파 증설을 예정하고 있죠. 연간 500대 생산 예정인데 내년까지 그러니까 약 3배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올해 신규 시설 투자 확대, 캐파 증설, 캐펙스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는 생산 실적이죠. 하지만 중국 공장 캐파 확대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투자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해결될지가 조금 관건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모습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만 단 하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이제 개발비 손상 차손이 제법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총 개발비가 259억 원 취득원가로 인식을 했는데 손상 차손 누계액이 66억 원 잡혔죠. 기업의 이제 규모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이고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면서 매출액도 잘 잡히고 있고 영업실적도 무난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는 부분이지만 다만 무형자산의 개발비 손상 차손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자산화하다 결국에는 비용으로 떨궈버리는 부분이죠. 사소해 보인다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기업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다소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연구 성과라든지 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유사 경쟁 기업 레이언스, 인바디, 뷰웍스 등 보시게 되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에서 16배 수준이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고 있지 않는 그런 업종이고요. 지금 바텔 12개월 포워드 보시게 되면 9.7배입니다. 유사 경쟁 기업들 밸류에이션 멀티플 보시면 하단 수준이죠. 하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기업을 이제 간단하게 S림으로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57,154원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요구 수익률 8%. 지금 S림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DCF 기업 가치 계산보다 터무니없이 목표 주가가 낮게 나옵니다. 실질 현재 주가보다 더 지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보시게 되면 기업의 가치, 실적보다 주가는 많이 지금 할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S림 계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상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을 때 특히 이제 최근까지 수출 실적이 지난 사업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22년 1월부터 3월까지였죠. 이로 인해서 21년 1분기 컨센 실적 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든지 영업 실적, 원자재 구입, 원가 우위 등이 보이기 때문에 22년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종목일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텍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